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021-0563 윤예람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총이치기공학 이론 및 실습 중간고사 발표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란, 두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세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의 활용, 네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의 문제점, 마지막 5번째 파트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발표의 큰 주제인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큰 이슈가 된 메타버스. 다양한 분야와 매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저와 같이 메타버스란 큰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란 파트에서는 메타버스의 등장, 메타버스의 어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메타버스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첫 등장은 1992년 출간된 소설 스노우 클래시 속 가상 세계의 이름이 메타버스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이렇게 30년이란 오랜 시간 전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다니 매우 놀라웠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메타버스란 단어를 현재 다시 등장시킨 인물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20년 10월 6일에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 미래의 20년은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어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메타란 가상 및 초월을 뜻하고 메타버스의 버스는 세계를 말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하여 조합을 해보면 메타버스란 즉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 기능의 영위가 가능한 가상 및 초월 세계를 뜻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메타버스란 가상세계 속 아바타를 통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3D의 가상세계, 즉 현실세계와 연관된
또 다른 디지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 세계는 각각의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욱 세세한 분야와 명칭으로 나뉘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화제성은 점점 시간이 흘러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2020년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97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추정한 2030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무려 1조 5,429억 달러로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왜 메타버스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 주목을 받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실 세계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언택트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 가상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고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하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연구하는 기술 연구단체 ASF는 메타버스를 구현 공간 및 취급 정보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메타버스 로드맵입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 4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각각의 유형은 독자적으로 발달했지만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메타버스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이 서로 융합하여 진화해 구현해내는 것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메타버스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현실에 판타지를 입힌 세계. 증강현실의 예시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청각 장치 등 가상의 물체를 입혀 현실 세계를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라이프로깅,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 예시로 SNS가 있습니다. 라이프로깅이란 개인이 현실 세계의 삶과 일상 속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가상세계에 기록, 저장,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거울세계,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세계입니다. 예시로 구글어스가 있습니다. 거울 세계란 현실 세계의 정보가 가상의 디지털 환경과 통합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재현한 기술입니다. 가상세계,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세계, 예시로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현실 세계와 구별되어 작동하는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가상세계는 아바타를 이용해 타인과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로블록스, 제페토,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 등 플랫폼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와 방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플랫폼 게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메타버스를 주제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게임들입니다. 여기서 로블록스, 제페토를 제외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는 모두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플랫폼 게임, 이 둘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메타버스와 플랫폼 게임 둘 다 가상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메타버스 구성요소 4가지 중 메타버스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임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타버스와 플랫폼 게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게임이 현실 세계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여야 하며 게임 속 경제활동이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을 대변할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플랫폼 게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세계를 가장 잘 녹여낸 사례로 많이 언급됩니다. 로블록스 자체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은 로블록스 안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그 게임을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로블록스는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를 녹여낸 세계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페토 또한 게임이 아니고 3D 아바타가 베이스인 SNS 서비스입니다.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자신만의 것으로 꾸미고 제작해 아바타로 가상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아바타와 소통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제페토는 요즘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아 더욱더 많은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구찌, 나이키, 디즈니 등 제페토에 많은 현실 기업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제페토를 이용해 메타버스 세상과 한 발자국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마인크래프트는 실제 게임입니다. 이 두 게임은 가상세계를 잘 구현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는 블록을 주 아이템으로 사용한다는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자신만의 섬을 꾸며 다른 게임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다른 섬에 놀러가 함께 가상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마인크래프트 이 두 게임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요즘 방송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방송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발빠르게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IT 업계와 달리 방송계는 아직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를 맛보는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를 한번 맛보면 널리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날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JTBC 등 방송사에서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 기술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하여 세계 최초로 유권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의 형태로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파트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네 번째 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와는 다르게 개인정보가 모두 수집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세계 안에서 내가 활동했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들은 사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해킹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중독입니다. 아바타를 이용해 진행하는 메타버스 세상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중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독은 온라인 게임 중독과 같은 맥락입니다. 메타버스에 깊게 빠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점점 현실 세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용자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뉴스 기사에서는 이를 통틀어 메타페인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사회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가상세계에서는 본인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 못하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를 조종해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게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불쾌한 행동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메타버스 세상이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과 만약 메타버스 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으로 내가 겪었던 메타버스 그리고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에 생긴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변화를 이야기해보자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놓고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심해짐으로 인해
직접 눈으로 보며 응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제가 직접 관람했던 온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전시회입니다. 이번 메타버스 관련 발표를 준비하며 이 온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전시회도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콘서트와 전시회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기도 했지만 시대에 맞춰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도 마인크래프트와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즐겨하곤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두 게임이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임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메타버스 컨텐츠 제페토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유행을 하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역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진행된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잘 모르던 시점에도 제 주변에는 메타버스가 존재하고 있었고 점차 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세계는 아직 경계가 모호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발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란 큰 키워드가 각 분야마다 세세하게 구분되어 성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 발표를 준비하며 이미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대중적으로 널리 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저는 메타버스가 아직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며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발표를 마치며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몇 안 되는 선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발표한 2021-0563 윤예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